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즉 건강한 외다의 문화의 앞장서고자 다양한 강좌를 제시합니다. 부천 외다의 문화연구원은 강좌를 인수하는 분들과 함께 외다의 문화 보호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전문 강사 육성에 집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호비명 쓰기라든가 유서 쓰기라든가 자서전 쓰기라든가 화해와 용서, 인관체험, 사전 의료영서, 장의원에서 의료영서. 거기 보면 왼쪽 상단에 웰다인과 웰빙의 그 다음에 웰빙의 인식 전환을 위한 거죠. 저 인쇄가로만 잘못돼가지고 잘 안 보이죠? 네, 이거 원본이 좀 흔들려서 이렇게 됐는데 사회문화 운동의 확대다. 그 다음에 생명사랑과 존중을 위한 범사회적 홍보와 교육이다. 그 다음에 건강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한 웰다인 투어 프로그램 확대. 그 다음에 통합적 삶을 위한 체계적인 웰다인 교육 확대. 그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웰다인 해피엔딩이라는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의 새로운 시작이며 순간순간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 방향이고 또 연구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한 것이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7일 날 이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 like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겉은 안에는 한 50대 가장이 누워 있습니다.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돌아가신다고 들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약물을 투여해도 호흡이 약하자 응급조치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물음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신 소감을 한 마디씩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 우선 우리 김영구 목사님 한번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간단하게 자기가 느끼신 것을 이렇게. 인간은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오겠다 생각하고 또 정말 그 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는 좀 순수하고 이렇게 좋은 이혼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면서도
참 너무 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은 그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래요. 좀 더 살 동안에 예. 좀 더 좀 멋있게 좀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제가 이거 한마디 해도 됩니까? 저희가 자기 소개를 좀 하면서 하도 좋겠는데. 예. 저는 그 송계성 원장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공통분모도 몇 가지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이 하나의 그 사회운동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걸 한다는 거를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알고, 또 지난번에 창립총회 그때도 제가 끝난 시간에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보다 앞서가시고 존경하고 항상 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아, 좋습니다. 그냥 오늘 저걸 보니까 예.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CPR 받고서 이제 세상을 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 좀 되니까 한 75쯤 되니까 종착역에 가까워 올수록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할 것인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것을 내 쪽에서 봤기 때문에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피치 못할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저 가망이 없는 걸 갖고 저렇게 사람한테 참 그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이 사회 문화가 장례 문화도 이게 정착이 안 돼 있고, 불교식도 아니고 유교식도 아니고 무슨 뭐 기독교식이 정착된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장례식에 몇 번 가보고 이걸 지켜보면은 이건 어떤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게 좀 바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송 원장님이 이런 걸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그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뭐 1개월로 안 될 그 사이라면은 1개월을 더 살면 뭐하고 1년을 더 살면 뭐하고,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유언이라면 유언이고,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유훈이면 유훈이고, 이걸 남기고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웰다잉 기본 정신이야기는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은 병원에서 이제 그 고인이 이 치료 중에 갑자기 돌연사라든지 예정된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니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 죽음의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사일 경우와 이제 돌연사가 있습니다. 그 자연사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연사인 경우에는 사실 그 아까도 보셨지만은 가족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그 부분이 삶의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허무한 그런 부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돌연사가 참 많이 그 생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현재 그 웰다잉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사전 그 준비하는 그런 그 참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그 뭔가 이제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그 웰다잉 운동의 하나의 그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그 부천에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그런 그 웰다잉 문화 운동이
그 현실에 적절하게 지금 그 나타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방향으로 그 집중적으로 또 활동을 했으면 모든 그 이것이 확산이 돼서 우리의 그 웰다잉 문화가 이제 정착되는 그런 것을 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면서 바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식이 많게도 저희는 12남매쯤 됐는데 제가 맨 위가 장녀고 그 다음에 의사지만 그 다음에 저는 그 위로 오빠들이고 막내딸이에요. 오빠들이 10씩이나 계셔도 며느리가 또는 아들이 이제 모시질 않으니까 굉장히 어머니는 애써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수고하시면서 공부를 시켰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남전 여비 사상도 강했지만 아들들은 공부를 시키려고 딸들은 기집애 가 무슨 공부해서 뭐했냐 시집만 잘 가면 됐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딸을 소망하고 당신이 16세 민년들이 와서 고생했기 때문에 딸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 돌아가신 장례식장을 많이 갔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집 할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늙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막 헤어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시면 전 어린 나이에 꿈을 꾸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저도 엊그제 같은 어린 시절이 벌써 할머니 소리를 듣는데 남은 인생은 정말 꿈과 소망과 또 야심찬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의사들에 대한 마루타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솔로몬 오빠가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험한 세상에 남김도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다가 그렇게 추하게 돌아가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받은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갈 바에는 남은 인생은 멋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우선 내가 건강해야지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을 되찾고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라도 그들한테 실제 우리가 삶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개발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린 꿈나무들은 선배들 같은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요. 그냥 매일 다니니까 친구가 매일 다니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오니까 이 매일 다행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줄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나 그 당사자나 자기가 실제적으로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으리라고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식구들도 설마 죽을까 하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니까 배도 많이 불러보시는데 평상시에 이제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고 이제 그 부인이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겪으면서 과연 죽음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가족들한테 유선을 섰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너 이제 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정말 응급실에서 저렇게 급박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미리미리 예견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좀 주변 정리 같은 거라든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남기고 좀 아름답게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면은 그 망자가 50대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사기라는 것은 다 일정하지 않다. 죽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겠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 그 가족, 망자의 그 가족들이 이 시입니다. 그 당사자도 그렇지만 당사자는 분명히 죽었지만 자기가 일찍 죽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또 그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었냐? 이런 전혀 미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저와 같은 경우나 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도 저와 같은 것을 예상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해야 돼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제가 뭐 웰다잉 강사로 또 이 활동을 하고 이 운동을 벌이게 돼서는 몰라도 웰다잉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정말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천대학 인천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길병원. 거기 56세입니다. 이 양반 이름이 박kum식 씨인데 박kum식 씨가 불과 10시간 이렇게 1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족의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니 이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건데 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내가 어떻게 요즘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관리하고 병을 치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또 택할 것을 택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저도 이것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사전의료의향서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저 과정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향서라고 하는 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가는 것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운동, 그러한 연구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인데 처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월 우리가 이 세미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계속해 나가면서 또 정기 교육, 그 다음에 특별 강좌, 그 다음에 세미나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지금 전개시켜 나갈 것인데 깨우쳐주는 그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저기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 치료할 때에 완화 치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완화 치료는 게 있거든요. 그 완화 치료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완화 치료 내지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을 운명을 하는 그 일종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했어요? 안방으로 모셨죠. 안방으로 모시고 모든 자손들이 같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하신 말씀도 듣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돌아가시는 분의 운명을 참 존엄하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특별히 유교문화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신을 까꾸로 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장례 문화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무슨 뭐
자동차로다가 이렇게 지게차로다가 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병원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병원으로 어떻게 되면 쫓겨나는 것 같은, 쫓겨가는 그런 것 같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가 뭐 현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현실 사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마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당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개발해 나가면서 또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창립의 동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신학대학, 부천대학, 가톨릭대학, 성모병원, 순천병원, 이제 변호사 이런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부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발송을 해서 그쪽에다가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서로 절충을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체도 그 자체지만 또 그 산하기관에다가도 또 산하단체에다가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부천 시청에 가서 한다. 그러면 시청에 가서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걸 준비된 강사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서서 이 외다행에 대해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걸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연구원의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을 가지고 시행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그거는 누구도 체험한 바가 없고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방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도록 하고 참석하시는 정회원 되시는 분들이 시사를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는 걸로 하고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그냥 내버리고 이제 상립하잖아요. 예.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역도 있어요. 다른 지역도 다 있는데 이 지역에는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지금 제가 알고 경상북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데 네트워크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독자적으로 이 과정을 하신 분들께서 모여서 그걸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복지 회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이렇게 조직을 갖춰가지고 출범한 것이 사실은 유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강사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조직적으로 웰다잉 문화운동 도구 정착을 위해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하고는 틀리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이건 뭐냐, 한 인생의 삶을 좀 더 아름답고 의미 살기 위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문화를 어둠에서 저렴한 죽음의 전환으로 살자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외면이 아닌 준비를 하여 맞이하자는 교육도 캠페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 12월 17일 발족한 저희 부천 웰다잉 연구원은 별지 이겁니다. 이런 교육의 캠페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된 전문 강사, 자격증 소유하신 분이 지원 교육을 할 것이다. 무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귀기관의 사정, 그러니까 일시와 장소 이런 것들의 내용을 협의 지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원은 정기, 분기, 그 다음에 수시 여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귀기관 지원 출장 시에는 이런 교육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귀기관 산하기관의 교육 일정 계획을 포함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문을 갈 겁니다. 공문을 가게 되면 이걸 보냄과 동시에 후자에 제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걸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신처 여기를 제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우리 상임이사님들 가실 수 있는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가서 협의를 해서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원이 서울에 있는 연구원이 제기동에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동교회에서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끔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시작할 때에 그 수료하신 1기생들이 제가 5기생인데 1기생들이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 모여가지고 시작이 되어가지고 크리스찬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총회를 하고서 오늘 모임에서 생각을 했더랬는데 거기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족할 때 발족했던 그 발기했던 그 회장님 하신 분이 기금으로 조금 헌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되진 않지만은 운영비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내가 그랬는데 말씀 좀 들어보니까 또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서 이렇게 하여튼 본회 운영에 그래서 시작 단계니까 어떻게든지 처음은 미미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하면서 저거나마 제가 이 후원금으로 여기다가 기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오후에 오시는 회계분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참